네, 과거보다 여름이 더 덥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인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반도가 더워지면서 아열대 채소 과일도 경남에서 잘 재배되는 실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다방면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던 노인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온열 질환으로 숨지거나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선풍기도 제대로 돌리기 어려운 폭염 취약계층인데요. 약자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더위 쉼터를 비롯한 안전장치 잘 가동되고 있는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인사이드 현장에서 이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비닐하우스. 지난 13일 이곳에서 일하던 80대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구조대원들이 들어가기에도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건강한 사람들도 이겨내기 어려워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집에서 에어컨하고 선풍기도 틀고 있고 이렇게 밖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먹고 지내고 있어요, 지금. 작년 여름보다 많이 덥죠. 솔직히 많이 덥고 비도 경남 쪽으로는 비도 안 왔잖아요. 창원에 솔직히 비 많이 안 왔거든요.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와서 많이 더워요.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경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노약자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한 동네.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끝 주택 안쪽 작은 문을 지나면 신순애 할머니가 사는 단칸방이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이 눕기에 좁을 정도의 5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입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선풍기 한 대. 신 할머니의 수입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한 달 40만 원가량. 월세 18만 원을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는 2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기요금 걱정으로 선풍기마저도 마음대로 켜지 못합니다. 신 할머니는 더위를 참아야 한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름에 좀 덥고 그래도 참아야지. 요 새마을 끊고 가고도 바람을 좀 쏘이고 또 주인 집에 또 에어컨이 있게 조금 좀 쐬하고 안 그러면 경로당에 한 번 씩 가고. 더운 열기가 꽉 찬 작은 방 안에서 부채질을 해보지만 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 되도록 적게 움직이며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나가가지고 물 몇 번 덮었어요. 물로 몇 번 덮으시고 어떠냐 숨이 탁탁 막히고 말도 못해. 되게 더울 때는 잠도 못 자고 몇 번 들락날락하고 막 그래요. 노인 혼자 사는 또 다른 가정집. 이 집에 사는 할아버지는 마른 수건에 물을 적십니다. 몸에 물을 끼얹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어 젖은 수건을 몸에 걸치고 더위를 식힐 뿐입니다. 겨울에 땀대가 막 빨갛게 나와서 유튜브도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샤워장도 지금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장인 목욕탕이 있는데 그까지 가려고 하면 또 거리가 아주 멀리. 당뇨와 합병증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약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늘 부담입니다.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전기료는 월 2만 원. 선풍기를 자주 켜면 지원 한도 2만 원을 넘지 않을까 늘 걱정합니다. 저것도 전기가 많이 든다고 해. 저거 아까 노인 돌보면서 저기 또 함부로 오시는 거 있는데 그거 보는데 털지 절대 함부로 털어놔놓고 일어나는데 그렇게 전기세가 여태까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거동조차 쉽지 않은 할아버지는 매일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더위를 견디는 것이 여름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두려워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이 1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이렇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쪽방촌 지역 사람들은 여름나기가 더 힘든 실정입니다. 이들과 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 가구당 최대 11만 6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창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8,700여 가구 중 97%인 8,489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난방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여름에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에너지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여름철에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실적은 없고요. 추위와 마찬가지로 더위도 견디기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여건을 나쁘게 하지만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산업부 정부 내에서도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마련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사용한 선풍기 2대가 힘겹게 돌아갑니다. 이곳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전기요금 혜택 등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있는 자녀는 왕래가 없어 할머니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지 나는. 아무것도 없지 못해요. 나머지 내가 내야지. 내가 꼭 벌어야 돼요. 인근 공원과 화장실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은 35만 원 남짓. 한 달 전기세 2만 5천 원은 할머니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한테는 선풍기라도 이렇게 한 대 나갈 조건이 되지만 이렇게 일반 어르신한테는 진짜 복지관에도 보험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되기가 힘들죠.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확인된 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할인을 하는 거지, 이제 그 증명서가 없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할인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은 여름나기가 더 힘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그나마 여름을 날 수 있는 곳이 무더위 쉼터입니다. 에어컨이 작동하는 시원한 쉼터는 인근 노인들의 한여름 대피소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더위를 식힙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냉방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는 5,365곳. 올해는 90여 곳이 증설돼 5,457곳이 운영 중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합니다. 노인 10여 명이 모여 앉아 경쾌한 음악에 맞춰 노래하고 율동을 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한테는 한량없이 좋습니다. 쉼터가 시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취미생활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집에서 일일이 하나 둘이 부르면 해놓고 있고 여기 오면은 신선 노름입니다. 우리 노인들한테는. 하지만 무더위 쉼터가 모든 곳에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양 농촌마을의 작은 무더위 쉼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온도는 34도를 가리킵니다. 무더위 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쉼터 안은 바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하는 노인도 많지 않은 상황. 더워서 못 살게 그런 사람들이 하루도 안 와요. 자기 집에 있고 일을 못 하겠다. 더워서. 작은 에어컨은 꺼진 채 방 한쪽을 채우고 있고 나머지 거실과 방은 낡은 선풍기 2대만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거 하나 달걸래. 이쪽으로 다는가 했더니
저거 하나만 달아놓고 그냥 가는 게라. 그래 왜 이쪽은 안 달아주냐. 이쪽은 없어서 안 달아주면 딱 가는 게라. 아이고 내가 저건 작년에 달았어요. 무더위 쉼터를 아직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더위 쉼터 아세요? 난 몰라요. 할머니도 모르지. 본 적도 없고 나본 적이 없다 할매라도. 우리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이 할매한테 물어봐. 무더위 쉼터라고는 못 들어봐서 무조건 공원에 나오지 뭐 딴 데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어. 다 모인 뭐 할아버지가 전부 다 여기 뺏기는 없다. 공기도 괜찮고 여기. 다른 지역도 무더위 쉼터를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더위 쉼터 처음 듣는 이야기네.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 몰라. 우리 이거 그거는 보다 본 역사가 없는데 무더위 쉼터라고 뭐. 폭염 속에서 그나마 노약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직은 세심한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활관리사 정미영 씨가 혼자 사는 노인집을 방문합니다. 어르신이 오전에 식사하시고 온 밥 남아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드세요. 네. 식사부터 소소한 불편까지 딸같이 챙기며 독거노인을 보살핍니다. 그래도 바깥에 요즘 같은 폭염에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되면 복지관에서도 계속 선생님들도 계속 문자 오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전화하지. 폭염 이제 주의보 딱 발령되면 어르신들 바깥에 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최대한 시원하게 선풍기 틀어서 시원하게 해갖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어르신. 생활관리사 10년 차인 정 씨는 혼자 사는 노인 27명을 관리하며 매일 5명의 집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생활관리사 제도는 경상남도와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우리 도에서는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800여 명의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응급 알림 서비스를 영토로 행정 지도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1,000대를 지원했고 후속 대책도 논의 중입니다. 더위에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일을 더 이상 늦추거나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폭염이 잦았던 지난해 온열지 환자는 2,125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578명, 27%가 고령자였습니다. 경남도 올해 5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43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5명으로 34%에 달합니다. 국내 에너지 빈곤층 150만 명. 이 중 3분의 2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폭염 문제는 이게 단순히 에너지 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어렵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폭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곤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 대책부터 세워보는 것이 첫 출발점인데 이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폭염 속 소외된 이웃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돌아보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